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전 시간에 이어서 플로트 속성과 클리어픽스라는 속성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플로트 속성입니다. 웹 디자인에서 요소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띄워서 주변 내용이 해당 요소를 감쌀 수 있게 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미지 주변에 텍스트를 랩핑하거나 컬럼 레이아웃을 만드는 등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플로트 속성을 사용하면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플로트된 요소는 정상적인 문서 흐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부모 요소가 자식 요소들의 높이를 감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부모 요소의 높이가 0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레이아웃이 의도치 않게 깨지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플로트된 요소 뒤에 오는 요소들이 올바르게 흐름에 배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클리어 속성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클리어픽스라는 기법이 개발되었습니다. 클리어픽스는 플로트된 자식 요소들이 부모 요소의 높이를 결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며, 이는 부모 요소 내에서 플로트된 요소들을 클리어함으로써 레이아웃이 깨지는 걸 방지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클리어픽스 기법은 가상 요소를 사용하여 부모 요소의 클리어 속성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클리어픽스와 플로트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건데, 하지만 현대 웹 디자인에서는 플로트 대신 플랫박스나 아니면 CSS 그리드와 같은 레이아웃 기법들이 점점 더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법들은 플로트에서 발생된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해결하고 더 복잡한 레이아웃을 보다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로트는 여전히 기존 웹사이트의 유지보수 위에 피하거나 특정 디자인의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면 가능하다면 플로트보다는 플렉스박스나 그리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플렉스박스와 그리드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플로트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기 위해서 VS 코드로 넘어왔고요. 자, 여기서 코드를 한번 작성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플로트에 대한 문제점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div 태그를 만들고 그 div 태그에 클래스 이름을 지어줄 겁니다. 저는 컨테이너라고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div 태그를 2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2개 만들어 주고, 한 개는 클래스 명을 플로트 레프트라고 만들어 주고요. 레프트라고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하나는 플로트 라이트라고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왼쪽에 띄워진 내용, 자, 그리고 여기는 오른쪽에 띄워진 내용이라고 해서 저장 눌러보겠습니다. 자, 현재는 CSS의 값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div 태그로 2개가 아래로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근데 저는 이 2개가 여기 왼쪽에 있는 내용은 왼쪽으로,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오른쪽으로 하나의 박스 형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CSS를 붙여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플로트된 플로트. 자, 클래스 선택자로 플로트 레프트에 플로트 속성을 주겠습니다. 플로트는 레프트 속성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위드는 서로가 각각 50%씩 차지해서 100%를 만들 수 있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식별을 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컬러 속성을 주겠습니다. 컬러 색상은 핑크색 정도로 CCCB, 자, 이렇게 해서 핑크색으로 두고요. 패딩은 조금 보이게, 크게 보이기 위해서 10픽셀 정도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이트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리어 선택자 넣어주고요. 자, 여기에서 라이트만 바꿔주면 되겠죠. 라이트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안에다가 속성으로 플로트는 라이트로 해서 넣어주면 되고요. 위드도 마찬가지로 50%.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살짝 녹색 색깔로 제가 가지고 온 색깔로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패딩도 마찬가지로 10픽셀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우선은 플로트 속성을 줬더니 각각의 50%를 차지를 하면서 분홍 색깔로 된 왼쪽에 있는 내용은 왼쪽으로 왔고요.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오른쪽으로 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조금 식별을 하기 위해서 박스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저는 컨테이너 안에다가 보더 속성을 줘가지고 조금 식별하기 쉽게 만들어 볼게요. 1픽셀 솔리드에 저는 블랙 속성을 줘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지금 여기 위에 테두리 보이시나요? 이쪽 테두리를 통해서 지금 보더가 만들어진 게 보이시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어떻게 깨지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 컨테이너 아래쪽에 동등한 일상선에다가 이 요소는 플로트 속성으로 인해 레이아웃이 붕괴됩니다. 그래가지고 저장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플러스 속성을 썼더니 왼쪽 내용이 있고 오른쪽 내용이 있는데 동일 성상에 지금 콘텐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래쪽에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 동일 선상으로 들어가 버렸죠. 이쪽으로 지금 여기에 있는 div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저는 분명히 내용이 이쪽과 이쪽으로 띄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이 이 밑으로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위로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이 상황을 플로트 속성의 붕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붕괴된 현상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때 가상 선택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선택자를 사용을 해가지고 같이 한번 저희가 이 붕괴 현상을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두고요. 여기에 클리어 픽스라는 속성이 들어옵니다. 클리어. 자, 클래스는 동일하게 써도 된다 그랬죠. 2개 이상 복수개를 써도 된다. 클리어 픽스라고 해서 여기다가 속성 값을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어 주고요. 클래스를 CSS 작업도 해줄게요. 여기서 가상 선택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애프터에 대한 가상 선택자를 만들어 줄 거고 이 애프터가 지금 어떤 거를 뜻하는지는 추후 강의에서 같이 확인해 볼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식으로 붕괴를 막을 수 있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콘텐츠에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이 가상 선택자가 애프터 비포가 있는데 이 애프터 비포를 쓸 때는 항상 컨텐츠라는 걸 사용을 해가지고 내용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내용이 없더라도 이렇게 빈칸으로 만들어서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를 테이블로 만듭니다. 디스플레이 테이블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클리어 속성을 통해서 버스라고 하고 저장 누르면 지금 정상적으로 밑에 보는 것처럼 여기 있던 내용들이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이 붕괴 현상을 막게 된 거고 여기에 있는 지금 붕괴 속성을 인해 붕괴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플러트 속성의 레이아웃이 붕괴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쪽에 있던 내용들이 붕괴됐기 때문에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가상 선택자 애프터를 사용해서 이 디스플레이 테이블 값과 클리어 보스 값을 맞춰서 내릴 수 있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매번 이렇게 가상 선택자를 사용을 하고 모든 내용들을 맞추기 위해서는 코드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자,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플렉스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그래서 플렉스박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볼 건데 처음에는 이 개념 자체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쉬운 내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따라오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플렉스박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플렉스박스는 요소들의 한 축을 따라서 정렬을 하는데 이 특화된 1차원의 레이아웃 모델입니다. 특히 요소들의 크기가 다르거나 동적인 크기를 조절할 때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요. 이를 사용하면 화면 크기가 변동이 되더라도 요소들이 자동적으로 크기를 조절하고 정렬되기 때문에 반응형 디자인에도 매우 좋습니다. 또한 플렉스박스는 메뉴 항목이나 갤러리 이미지와 같은 요소들의 수평 또는 수직을 정렬하고 요소 간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플렉스박스를 알아볼 건데 플렉스박스 레이아웃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려면 주축과 교차축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축은 플렉스, 아이템들이 놓여지는 기본적인 축이며 교차축은 주축의 수직인 축면입니다. 이 축들은
컨테이너 내에서 아이템들이 어떻게 배치되고 결정될 것인지에 대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X축과 Y축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컨테이너에 고구마, 감자, 바나나, 토마토라는 좌측에 있는 아이템들이 이쪽 디스플레이 값으로 플렉스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는 X축으로 되어 있는 고구마, 감자, 바나나, 토마토 축이 기본적인 주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축이 수직인 축은 교차축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 부분에 있던 아이템이 플렉스가 되면은 플렉스는 기본적으로 가로 정렬입니다. 가로 정렬이기 때문에 X를 만나서 고구마, 감자, 바나나, 토마토처럼 가로 정렬이 되고요. 그리고 가로 정렬이 되었으니 이 X축의 교차축은 Y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X축에 해당하는 가로축으로 글자들이 변환이 된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플렉스가 아닌 형태가 되면은 동일하게 Y축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축은 Y축이기 때문에 세로로 정렬이 되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세로로 정렬이 되는데, 그럼 Y축에 대해서 교차축은 X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교차축과 주축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되고, 우선은 여기서 플렉스에 대한 개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교차축과 주축을 사용해서 어떻게 구성을 하고 주요 속성들이 어떤 게 있는지 같이 사용해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